이영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재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제목을 부부 공동재산과 특유재산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 부부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결혼 전에 이미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게 부공동재산이냐 아니면은 내 특유의 고유재산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 부부 생활 중에서 내가 벌어 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을 와이프 명의로 해놨어. 그러면 이걸 명의만 와이프 명의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혼을 할 때 그 내 거라고 해서 주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혼인생활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또 상속을 받았어요. 이런 재산은 그럼 어떻게 취급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또 만약에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래서 채권자들이 집행을 들어오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어느 재산까지 집행이 들어올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각각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것이 내 개인 재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채무자에게 집행을 당해야 될 재산이 있을 수도 있고, 나 혼자 마음대로 처리해도 되는 재산이 있고, 그리고 이혼을 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고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 이름으로 취득해 있던 재산, 그 다음에 혼인 후에도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고유재산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이건 내 재산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고유재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에 재산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건 또 아니에요. 그건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고유재산이라는 개념 말고 고유재산이 아닌 건 어떡할 거냐, 이 공유로 추정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명의가 확실하게 돼 있는 재산은 고유재산이고, 만약 부부 사이 재산 중에서 이 물건은 누가 사왔나, 장볼거리를 해가지고 저녁에 창거리를 누가 사왔냐, 이건 그럼 누구 거냐 라고 물으면 소유권이 명의가 확실하지 않을 때는 공유로 추정이 된다 라고 민법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법 규정이에요.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서 이게 네 거냐 내 거냐를 다투는 것 자체는 혼인생활 중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 이제 책임재산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채권자가 있어. 그럼 채무자가 있잖아요. 채권자가 이 채권을 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채권을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또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집을 원래부터 돈은 남편이 벌었지만 부인 명의로 해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하냐? 그러면은 그게 강제 집행 대상이 되는 책임재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봤을 때는 남편 명의가 아니면 책임재산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원칙이에요. 다만 이제 예외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하면은 사업을 하다가 망할 것 같으니까 집을 이제 당신 명의로 돌려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직전에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재산을 이제 부인 명의로 돌려놨어. 그러면 사실 그건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 재산에 집행을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명의로 돌려놔 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 재산을 원래 남편 소유로 돌려놔라. 그래가지고 소유권을 이전한 증여행위라든지 매매행위를 취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은 그 취소 판결을 통해 가지고 다시 책임재산으로 복귀하게 되는 거죠. 이혼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은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채무가 많은 경우에 일부러 이제 나는 이제 빚만 떠안을 테니까 그냥 재산은 당신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혼을 하고 그 재산 분할로 넘겨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책임재산으로 돌려놓기가 굉장히 힘이 드는 사안이에요. 왜냐하면은 제3자인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혼을 했을 때 정당한 재산 분할의 몫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이혼 사건을 처리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제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가 실제 정당한 재산 분할이고 또 어디까지가 이게 사회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실제로 이제 가려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재산 분할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조건 책임재산에서 배제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아요. 이제 이 고유재산과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조금은 달라요. 아까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는 이렇게 나누거든요. 공동재산이 있고 특유재산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제 부부재산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공동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혼 시에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이제 고유재산이라고 하는 게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고유재산이라고 규정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재산 분할에 있어가지고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는 게 통상적입니다. 그래서 혼인생활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상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웬만한 재산은 다 부부 공동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럼 내가 결혼 전에 사온 집을 거기에 대해 가지고 뭐 네가 무슨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받아야 되느냐?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은 결혼을 할 때 남자 쪽에서 부모님이 이제 시댁에서 집을 다 해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쪽에서 돈을 들인 게 없잖아, 집을 살 때 아니면 전세를 얻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할 때는 그게 부부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공동재산에 포함이 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할 때 이게 대법원 판례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로는 재산 분할의 목적은 이제 부부재산의 청산의 목적이 있어요. 누가 더 많이 기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 이제 청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이제 기준이 되는데, 이 부부재산의 청산을 할 때는 어떤 경우를 말하느냐, 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아까 여태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산의 형성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하지만 법원 판례는 그것이 재산 분할 기준은 아니다. 뭔가 하면은 유지에 기여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여도를 주장해서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결혼할 때 남자 쪽에서 집을 해왔어. 그리고 여자 쪽에서는 돈은 안 가져왔지만 혼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주부로서 가사일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생활을 공동체를 유지를 했다 그러면은 이게 재산의 형성에는 기여가 없지만 유지에는 기여가 있는 셈이 되는 것이야.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시간에 자기가 일을 안 하고 무슨 뭐 보모를 고용을 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여기 뭐 베이비시터를 뒀다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그만큼 더 비용이 들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어떤 직접적인 어떤 재산에 대해 가지고 직접적인 어떤 형성이라든지 직접적인 유지에 대한 기여가 없다고 하더라도 혼인생활 중 전반을 통해 가지고 부부로서 역할 분담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은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혼인생활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지난다고 한다면은 대부분은 이제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혼생활 전에 본인이 마련한 재산, 그 다음에 뭐 혼인생활 중에 무조건 자기 돈으로 내가 벌어가지고 취득을 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재산분할 대상에는 다 포함이 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분할을 할 때 이것만 보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판례는 여기에다가 부양적 요소를 가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만약에 이제 한쪽이 이제 이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한쪽은 이제 재산이 많이 가지게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물론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별다른 기여가 없을 때에도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양적 요소를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마지막 배려적인 부분이 재산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가 돼야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보충적인 요소긴 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위자료적 요소. 이 판례는 이제 특이하게 사실은 이제 재산 분할을 할 때 위자료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판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그 역사적인 권한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재산분할 제도가 도입된 것이 그렇게 오랜 일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재산분할 제도가 없었을 때는 오로지 이제 위자료 청구만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위자료 청구만 가지고 어떻게 재산을 분할받을 방법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산분할 제도를 민법에 새로 도입을 하게 됐는데 이 옛날 그 구법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이혼을 할 때 누가 많이 잘못했느냐
사실 이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정하는데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위자료적 요소에 대한 부분은 최근에 와서는 많이 희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재판을 할 때는 재산 분할이 있어가지고 이 위자료적인 요소는 별로 고려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양적 요소를 가면 갈수록 많이 고려되는 이제 그런 추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이제 부부재산의 청산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부부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이유는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 포함이 되고, 이 유지에 대한 기여는 부부 생활에 있어 가지고 어떤 부부 사이에서 업무 분담이 있었고 이제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은 직접적인 기여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이 기본 태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혼할 때 웬만한 재산은 다 분할 대상 재산이 아닌 경우가 없게 돼 버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혼인 생활이 한 10년 정도 된 부부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은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재산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되게 됩니다. 혼인 전에 뭐 아무리 많은 재산을 미리 취득해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혼 소송할 때는 이제 분할 대상 재산에 일단 포함을 시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가사 사건 실물에는 이제 재산 분할을 하는 이제 이 방법이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이제 이런 거죠. 공동재산, 그러니까 이 분할 대상 재산이 되는 거죠. 분할 대상 재산의 범위를 크게 하는 게 사실 법원 입장에서는 재판하기가 편해요. 어떤 경우, 왜냐하면은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일단 부부재산인 경우로서 이제 분할 대상 재산인 경우를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여도를 다시 고려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할 방법을 정하게 되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일단 다 포함을 시켜. 그 다음에 이제 기여도에서 고려를 해가지고 분할 비율을 산정할 때 참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혼인 생활을 뭐 시작할 때 아니면 그 전에 재산이 있었다 이러면 일단은 분할 대상 재산으로는 포함을 시키되 기여도에서 이제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원 실무례에서도 예외적으로 특유 재산을 인정하는 사례들이 없진 않아요. 이제 그게 뭔가 하면 대표적으로 첫째로는 이제 혼인 기간이 짧을 때,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결혼한 지 2, 3년 만에 이혼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에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할 만큼 충분한 시간이 있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로서 이제 그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시켜서 특유 재산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혼인 중에 특히 이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얼마 전에 짧은 기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봐가지고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이제 일반적인 기준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너무 조금 빨리 설명을 해서 다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사이에서 그리고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리고 이혼 소송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유동적으로 재산의 어떤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